경찰이 중지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흑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청각장애인이며 무시한 게 아니라 못 들은 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벨플라워에서 어제 저녁 50대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의 총격에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여성의 아들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조직적 소매 절도범 검거 작전을 벌여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스매시앤그랩 작전을 벌인 결과입니다. 라스베가스 최고급 리조트 호텔 여러 곳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빈대가 나온 호텔은 벨라지오와 코스모폴리탄, 그리고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와 리조트 월드까지 모두 4곳입니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방송에 출연해 또 방위비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부자나라고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며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찰이 중지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흑인 용의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알고 보니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라 못 들은 거라는 건데 논란이 일자 경찰이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용의자와 격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경찰의 명령에 용의자가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쏘기도 합니다. 영상 속 흑인 용의자는 올해 32살의 타일론 맥칼핀, 알고 보니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What kind of disabilities do you have? Okay. 지난 8월 19일 피닉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경찰은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쳤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고 용의자가 응하지 않자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맥칼핀에 대한 절도 혐의는 기각했습니다. 대신 폭행과 체포 불응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맥칼핀에 대한 재판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사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벨플라워에서 어제 저녁 50대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의 총격에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현장에 출동한 셰리프국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인 59세 남성의 총격으로 54세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여성의 26세 아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총격범도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용의자가 이날 전 여자친구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용의자가 아파트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에게 먼저 총격을 가했고 이후 또 다른 총성과 어머니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여성의 아들은 안정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이 조직적 소매절도범 검거 작전을 벌여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와 연방국토안보부가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2주간 스매시 앤 그랩 작전을 벌인 결과입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중범죄 혐의 용의자 20명과 경범죄 혐의 용의자 6명이 체포됐으며 16,000여 달러 가치의 도난 물품도 회수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치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댕기열 감염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볼드윈 팍 지역에서 댕기열 감염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LA 카운티에서 확인된 댕기열 확진자는 볼드윈 팍 5명과 엘몬테와 파노라마 시티에서 각 1명으로 모두 7명입니다. 댕기열은 열대지방에서 주로 유행하는 풍토병으로 주로 모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댕기열에 걸리면 대부분 무증상으로 회복되지만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열과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증상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LA 한인과 주류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가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신임 커미셔너로 임명됐습니다. 5명으로 구성된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는 직원 5,500여 명에 매년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며 각종 시 조달 사업과 LA 올림픽 관련 인프라 사업도 총괄하는 주요 직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는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패럴림픽을 앞두고 신임 커미셔너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강 신임 커미셔너는 각종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LA시의 인프라 발전과 한인을 포함한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직책에 한인이 임명된 것은 LA시 역사상 3번째로 임기는 다음 달 LA시의회 정례회의 전체 표결을 거친 뒤 시작됩니다. 라스베가스 최고급 리조트 호텔 여러 곳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네바다 남부 보건국은 라스베가스 스트립에 위치한 호텔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벨라지오 등 4개 호텔에서 빈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대가 나온 호텔은 벨라지오와 코스모폴리탄, 그리고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와 리조트 월드까지 모두 4곳입니다. 보건국은 4개 호텔 모두 각각 객실 하나에서 빈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에는 호텔 객실만 15만 개 이상이 몰려 있는데 매해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밤 남가주 하늘에 슈퍼문 중에서도 가장 큰 헌터스 문이 뜹니다. 1년 2개월 만에 뜨는 이번 슈퍼문은 LA에선 오늘 저녁부터 보이기 시작해 내일 새벽 4시 26분에 절정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토성과 오르트 성운 해성까지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슈퍼문은 보통 보름달보다 14%나 더 크고 30%나 더 밝은 슈퍼문으로 그동안 4번에 걸쳐 나타난 슈퍼문 중 가장 크고 밝은 슈퍼문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LA의 날씨가 흐릴 것으로 예보돼 선명한 슈퍼문을 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올 겨울에도 남가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예보 서비스 업체 아큐웨더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바 대기의 강으로 인해 올해 겨울, 특히 내년 초 남가주와 서부 해안에 강수량이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대기의 강 현상은 대량의 수증기가 대기 중에서 강처럼 긴 띠 형태로 움직이는 현상으로 미국과 캐나다 서부 등지에서 폭우와 수해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보고서는 대기의 강으로 인한 폭풍이 올 연말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형성된 후 내년 초 남쪽으로 이동해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 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 브라보 마이 우메케.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방송에 출연해 또 방위비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고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며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며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They don't pay. I made them pay. Biden took the deal and he said they don't pay anymore. 자신이 한국에 방위비를 내도록 했다거나 새 협상으로 한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게 됐다는 발언은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28,500명인 주한미군 수를 42,000명으로 또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루 전에도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방위비로 매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13조 원은 이달 초 한미가 합의한 내년 분담금 1조 5천억 원의 9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집권 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한국에서 어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기초단체장 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부산과 인천의 민심은 국민의힘을, 호남의 민심은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 최대 승부처로 관심이 쏠렸던 부산 금정.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03% 득표율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약 22%포인트 차로 꺾고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진보당까지 야권 내 치열한 3파전이 전개된 전남 영광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8%를 득표하며 영광군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30.72%로 2위, 선거 초기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26.56%로 3위에 그쳤습니다. 민생을 살펴라, 지역 경제를 살펴라 하신 말씀들 바로 듣고 영광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군수 재선거가 치러진 전남 곡성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며 당선됐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민주당 한현희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각자 텃밭을 나란히 사수하면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제는 리더십 타격을 피하게 됐습니다. 한 대표는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걸로 여긴다며 국민의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번 연속으로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서울의 교육 정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도 큰 틀에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서울 시민의 선택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였습니다. 정근식 당선자는 96만여 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50%를 넘기면서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23.5%로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선거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보선은 12년 만에 보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 대표 주자의 양강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정 당선자는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출신인 정 당선자는 조희연 정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한 이후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울에선 지난 2014년 이후 4번 연속으로 진보 교육감이 교육청을 이끌게 됐습니다. 혁신학교를 비롯해 기존 서울교육청의 정책들은 대부분 유지될 전망입니다. 정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조희연표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 등 기초학력 보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습니다. 정근식 당선자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조희연 정 교육감의 자녀 임기인 1년 8개월 동안 서울시 교육을 이끌게 됩니다. SBS 권준입니다. 지난주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이후 판매된 한강 작가의 책이 100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한강 작가는 스웨덴 방송과 인터뷰에서 조용히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강의 주요 저작 판매량이 오늘 1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엿새만으로 전자책까지 합하면 11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BTS처럼 이제 저희 K 문화가 좀 더 한국의 문화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가 100만 부 판매에 8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극히 빠른 속도입니다. 한강은 스웨덴 방송과 첫 인터뷰에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글쓰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be spotlighted right now. I'd like to be, can I say, calm and just know I need some time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the prize. 인터뷰는 지난 주말쯤 서울 자택에서 영어로 진행됐는데 끔찍한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는 질문엔 언젠가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had a lot of opportunities to learn throughout our history, but obviously it seems it's being repeated. 한강은 차기작을 곧 마무리한 뒤 12월 노벨상 시상식 수상 소감을 쓰겠다고도 했습니다. 출판사 문학동네 관계자는 한 작가는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발표한 단편소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7년작 단편 작별과 이어지는 3부작 연작소설 형태가 될 전망입니다. 한강은 어제 저녁 온라인 동인 무크지 보풀을 통해 외할머니와의 추억을 돌아본 900자 조금 넘는 깃털이라는 짧은 산문을 공개했습니다. 한강은 내일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한강의 우리말 육성이 담긴 첫인사가 수상 일주일 만에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병력이 파견된 게 맞는지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10,000명이 파견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러시아는 가짜뉴스라며 반박했고 북한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의회에 출석해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북한이 중국, 이란과 함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공장과 군의 인력을 파견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В коаліції злочинців разом з Путіним станом на зараз вже Північна Корея, родина Кім, яка тримає у рабстві більш ніж 20-мільйонну частину корейського народу.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에선 이달 초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공습으로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0,000명을 보냈다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했고 북한 당국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의회에서 종전해법 등을 담은 이른바 승리 계획을 공개하고 이 계획이 지지받는다면 늦어도 내년까진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승리 계획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청과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Протрезветь и осознать те причины, которые привели к вот этому конфликту вокруг Украины,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идет.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진정한 평화 계획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그들 정책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고도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차관은 서울에서 만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범으로 분노한 청년 140만 명이 입대를 자원하고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이만도 전국적으로 140여만 명에 달하는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한 소식을 반면 어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는 내용은 북한 매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와 판이하게 다른데 당시 북한은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이틀에 걸쳐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북한 자체도 이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한국이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적개심을 고취하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도로에 의도적으로 흙더미를 높게 쌓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감시 자산에 김정은이 타는 것과 유사한 렉서스 차량이 폭파 현장 근처에서 포착됐지만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오늘 서울에서 차관 협의회를 열고 육로 폭파와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을 대체하는 11개국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설립해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추적 팔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추적 팔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치매를 앓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LA 카운티 셰리프국 헬기와 연결돼 추적할 수 있는 팔찌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받기 원하는 주민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픈뱅크가 비영리 단체 지원 프로그램인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에 지원 접수를 개시합니다. 올해로 14년째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오픈뱅크와 비영리재단 오픈청지기재단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웹사이트와 이메일로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말 지원 단체들이 선정됩니다. 애난데일 가을축제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애난데일 소방서 옆 아일린 가넷 시빅 스페이스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음식 부스와 예술품 판매 부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샌디에고 서남부 해안가 일부에 수질이 악화돼 입수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시코스트 드라이브 남쪽 끝에서 임페리얼 비치 부두까지, 보더필드 주립공원에서 티juana 슬로 국립 야생 동물보호구역까지의 비치에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27일 라스베가스에서 2024 한인 경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과 캐나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커뮤니티 경찰 활동과 전략, 문화 간 협력 등 주제를 다루며 전문가들의 강연과 패널 토론, 워크숍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사과를 먹던 여성이 기적적으로 병원 갈 순간을 모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 여성이 사과를 먹으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과를 한 입 베어문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물탱크가 떨어지더니 여성을 그대로 덮칩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고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곧장 달려가 확인했는데 그때 여성의 머리가 물탱크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으로 나왔고 시민은 서둘러 여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이 물탱크에는 위아래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건데요. 다행히 여성이 이 구멍 사이로 들어가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아무래도 평생 쓸 운을 여기다 다 쓴 게 아닐까 싶네요. 수족관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 줄이 끝도 없습니다. 고래상어를 볼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분인데요. 그런데 기껏 줄 서서 들어갔더니 이게 뭐죠? 고래상어가 헤엄치고 있긴 한데 자세히 보니 진짜가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중국 광둥성 성전시의 한 수족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 1일 문을 열며 고래상어를 볼 수 있다고 관람객을 끌어모았는데 실제 고래상어를 전시하지 못하자 닮은 로봇을 전시해 수족관 곳곳을 누비게 했다고 하네요. 수족관 측이 마련한 로봇 고래상어는 길이가 20m 정도로 매우 컸고 몸통에 흰색 반점이 있는 것까지 실제처럼 만들긴 했는데요. 하지만 움직임이 다소 부자연스러웠고 가까이서 보면 몸통 안에 연결된 기계 부품들까지 선명하게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수족관 측은 멸종 위기종인 고래상어를 실제로 전시하는 게 불가능해 로봇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람객들은 사기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칠레 국가대표 출신의 한 체조 선수가 여행 중 일본 신사의 상징물을 철봉처럼 잡고 매달렸다가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한 여성이 일본 신사 입구에 세우는 상징물을 양손으로 붙잡고 천천히 몸을 위로 올리는 운동 동작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이 여성은 칠레 국가대표 출신 체조 선수 마리마르 페레스입니다. 페레스는 평소에도 도심 지형 지물을 활용해 유연성과 근력을 자랑하는 동작을 자주 선보였는데요.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종교시설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페레스는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는데요. 이후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고 하네요. 한 여성 가수가 열창을 하며 무대를 누빕니다. 그런데 갑자기 쏙! 무대 아래로 사라지는데요. 수만 명 관중 앞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이 가수는 세계적인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였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공연하던 중 무대 가운데 구멍으로 떨어진 건데요. 무대 아래로 연결된 이 구멍은 공연 초반에 열어뒀다가 실수로 닫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팬들은 소리를 지르며 놀랐지만 다행히 올리비아는 재빨리 무대에 올라와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요. 공연을 끝까지 마친 후 소셜미디어에도 당시의 상황을 공유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